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원기입니다. 유럽 스위스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관광, 농업 선진국입니다. 그 스위스를 대표하는 풍광을 꼽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프스의 푸른 산기슭에서 소가 여유롭게 풀을 뜯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가축 분뇨와 악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여전합니다.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상당하던데요. 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로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국내 이제 그 축산물의 그 총 생산량이 한 1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이 한 40%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 한 2000년대에 비해서 한 7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보통 한 54kg 정도를 지금 먹고 있는데요.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0kg 정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캐나다가 한 70kg 정도 되고 중국이 한 50kg 가까이, 그다음에 일본이 한 35kg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54kg 먹으니까 예. 이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축산물 소비가 그만큼 늘었던 얘기는 축산업도 크게 발전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축 분뇨, 악취 관리, 이게 환경 문제가 여전히 있고 선진국에서 좀 미흡하다 그러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산업이 성장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그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거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처리하는 이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할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서 경축순환도 하고 그걸 또 에너지도 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설립이 됐고요. 네. 2014년도에 이제 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네. 축산환경관리원을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네.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하고 네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겠군요. 예. 자, 이제 저도 사실 자세히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런 걸 하고 있다. 한번 핵심적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5년 전에 이게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제 설립되게 된 것은 아마 201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제 해사 기구라고요, IMO라고 그러는데. 예. 이 기구가 런던에서 협약을 하기를 국제적으로 이제 이 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하지 말자. 환경 보전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조직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담 기관을 만들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설립 그 목적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축산업을 좀 영속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이 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전담해서 해결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냄새,
주로 이제 뭐 악취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축산에서 생각하는 좀 이 사람 이들이 불편하는 그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축산에서 이제 이 생산되는 그 이제 가축 분뇨 예. 이런 것들을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이 순환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꼭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자, 사실은 저 민원이 요새 여기저기 뭐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축산 악취에 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모든 그 정부에 관련된 민원 중에 이 축산악취가 뭐 1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을 비롯해서 이 산업에 관련돼 있는 모든 종사자들과 국민들이 같이 함께 풀어야죠. 이거는. 예. 예.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교육도 있을 거고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한가요, 이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제도적으로 많이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양성도 되지 않았고 또 대학에 이제 축산학과나 관련된 뭐 학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축산 환경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축산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전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그 뭐 사람이 또 이제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 이제 악취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자원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가축 분뇨라는 게 가축들이 이제 뭐 이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배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좀 예전에는 이제 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고급스럽게 분뇨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배설하는 배출물하고 그다음에 가축에는 걸 다 농경지로 환원해서 그걸 근데 그 식물의 영양으로 썼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축 분뇨죠. 그래서 액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 고형물인 퇴비도 만들어서 그거를 농경지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생산하는데 영양 물질로 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거기서 이제 이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메탄가스 같은 거. 에너지로.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 그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메탄을 연소시켜 발전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정제를 해서 그 메탄을 직접 연료로 쓰는 우리가 그러면 LNG나 LPG처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술과 제도들만 잘 활용해도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가축 분뇨의 자원화는 상당히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개선도 되고 자원화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선진국 이제 환경 개선도 하면서 이걸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으면 그걸 잘 보고 좀 벤치마킹을 하든가 받아들여서 더 개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진국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통계적인 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가장 그래도 지금 그 축산 그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바이오 에너지 쪽에 상당히 많은 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그 독일의 그런 그 선진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그 선진국의 기술을 갖다 잘 적용하는 것들 그렇겠네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맞는 것으로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축산 환경 개선책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문제 이 논란이 있던데 이건 지금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
예, 사실은 이 무화과 축사 적법화는 아주 큰 축산 단체라든지 축산 농가의 그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해 2011년도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 지역인 아마 팔당댐 이쪽 지역에 아마 이제 이 축사들이 난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사실은 상수원 보호 지역에는 축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축산 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적법화를 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배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 하여튼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이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과거에 이 축사들이 뭐 규격이라든지 또 어떤 뭐 이 농지가 있는데 농지 사인간이 아니면 사인과 뭐 지방 정부나 공적 기관하고의 어떤 소유의 문제, 그러니까 무단 점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무화과 적법화가 이제 추진이 됐는데 사실은 뭐 오래전에 이제 행정 예고도 했고 그렇게 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올 9월 26일까지 다시 연장이 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뭐 제대로 개선도 하고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갈등 요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농민들 입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하려면 법적인 문제, 뭐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제대로 건축을 하려면 뭐 또 건축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 아직도 축산 농가들이 그 고령화돼 있어 갖고 사실 그런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쉽게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또 정부나 또 저희 그 전담기관 축산환경관리원 그다음에 지자체 또 뭐 건축사협회, 농협 등 여러 기관들이 뭐 지적공사, 농어촌공사 해갖고 여러 기관들이 지금 협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적법화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이제 대책이 나와야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피해는 또 없어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예, 근데 지금까지 하여튼 뭐 여러 그 관련 기관들이 또 협조도 하고요. 아마 지금 전체 한 12만 축산 농가 중에 적법화 대상 농가가 3만 한 2천여 농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되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농가가 한 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하고 있는 데가 한 6% 되고 아예 이제 폐업을 하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도저히 뭐 혹시나 이제 더 연기가 될까 하는 농가들이 한 6% 내외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저희들도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주재해서 관련 기관들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영상회의도 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그 방문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행 농가 중에 아직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9월 26일까지 만약에 이게 완료가 안 된다라도 정부에서는 이제 추가 이행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부여를 해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문제. 자, 논란거리의 내용은 어떤 거고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퇴비 부숙도 시행은요. 2015년도 3월 달에 가축분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를 검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그 기준에 맞지 않고 지키지 않는 농가나 퇴비 생산 업체한테는 과태료 같은 그런 이제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돼서 5년 전에 이제 이게 이제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에 시행이 돼 있는데 이제 관련 축산 농가나 단체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또 이게 교육과 홍보가 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유예를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지금 근데 부숙도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듣다 보니까 저 네, 헷갈리는데 예.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 게 이게 부숙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네. 완숙, 중숙, 미숙이라고 3단계로 하면 예. 부숙이 완숙됐다 그러면 아예 냄새가 안 난다. 아,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저 냄새 안 날 정도까지 발효가 이제 다 돼서 발효가 된 상태. 이제 뭐 주로 이제 냄새 물질인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가 다 이제 휘발이 돼 날아가서 냄새가 안 난다. 그거는 갖다 써도 뭐 환경에 문제가 예, 없으니까. 냄새 안 나, 민원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보면 그리고 뭐 손으로 만져서 좀 뽀송뽀송하다. 예. 수분이 다 날아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은 되게 이제 부숙이 안 되면 원래 가축분뇨가 수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 만져서 이제 좀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그 정도 이게 아주 간이검사법입니다만 여러 가지 뭐 색깔이라든지 뭐 만져서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 냄새가 안 나게. 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냄새가 안 나면 완숙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또 이것도 사실은 뭐 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숙이 안 된 거를 뭐 논밭에 버리든가 야외에 버리든가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완전히 부숙된 것만 하라. 예. 근데 그거를 제재를 이제 언제부터 하는 거죠, 그게? 내년 3월 25일부터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월 25일부터는 부숙이 안 된 걸 나가면 그걸 뭐 벌금을 물리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예, 거예요.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법에 예고가 됐고요. 되니까 이제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좀 뭐 거기 늘 하던 건데 네네. 좀 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숙을 시키려면 장기간 이거를 퇴비를 보관을 한다든지 시간이 아니면, 걸리겠죠. 예, 중간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자꾸 뒤집어줘서 발효를 촉진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뭐 이 시설이나 뭐 장비도 좀 부족하다. 또 그거 할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게 이제 현장 농가들의 얘기고 그런데 이제 법은 이미 5년 전에 이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하. 그 전에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이제 또 이 법을 만들고 이제 집행하려는 이제 행정부의 또 생각이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상충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유예하거나 안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풀 거냐.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3월 25일이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내년 네. 봄. 네, 그것도 네. 이른 봄인데 네네. 그때까지 빨리 좀 저 시설이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부도 뭐 그래서 그 관련된 시설에 필요한 어떤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것들, 네. 포크레인이 됐든 뭐 스키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점차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도 좀 일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사전적으로 지난 4월 달인가요? 그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관련된 축협, 농축협의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이 교육도 사전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또 지자체별로는 각 농가를 대상으로 한 70% 정도 전체 대상 농가야 70% 정도는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점검도 잘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와 그다음에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합동 점검도 나갔고요. 일부는 이제 표본조사지만은 농가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부숙이 덜 된 거를 그대로 이제 보냈는데 뭐 선진국에서는 결국 이런 부숙된 상태에서 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선진국하고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제 농경지가 넓으니까 사실 부숙이 안 되거나 되거나 상관없이 살포를 해도 그렇게 뭐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은데 밀집도가 다르니까. 네, 밀집도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좁은 농경지에 양은 많은 양이 살포가 되고 또 대개 농장들이 이 농가 인가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을 근처에 있으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차이가 이제,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든지 국토가 좁은 나라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 같이 농경지가 자꾸 줄어들고 이 좁은 나라에서는 축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슬기롭게 잘 풀려서
결국 가는 길은 이 길로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환경 개선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농가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도 네. 이제 가야 되겠어요. 자, 이 악취를 개선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그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뭐 악취는 경계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 단위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쭉 타가다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창문을 열면 냄새가 쫙 나요. 맞아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는 이제 집단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저기 물론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개별 농가의 어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뭐 냄새라든지 분뇨 처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지역을 묶어서 예. 광역 단위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만 그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 2016년도부터 매년 한 2 내지 3개 시군 단위로 해서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되면 적어도 뭐 한 15개 이상 농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냄새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저감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도 이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 자원화 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개별 농가에 썼던 그런 뭐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악취 관리 시스템도 거기 예. 같이 넣어서 아하. 종합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 관련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은 아마 예전보다 이제 제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예. 거기 지나가면은 그 냄새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예. 예.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업이 들어간 지역은. 근데 당신들 많이 나니까 당신들이 다 해결하라 하는 게 아니라 공동, 광역 예. 단위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이제 시군 단위로 묶어갖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지자체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부 예산하고 지방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충북 청원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충남 아까 말씀드린 논산 같은 데도 거기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가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서 민원도 줄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냄새 많이 줄었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 인식, 공동 대응 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건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대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장비나 그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 좁은 지역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좋고 사실은 뭐 냄새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겠어요. 예,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종합적인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효과 있는 사업이 더 좀 자꾸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도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축산 농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속에는 뭐 소, 돼지뿐만 아니라 더 많지 않습니까? 가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가축이 소돼지를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소가축 중에도 이제 가금류가 이제 닭인데 예. 올해는 오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한 축산농장의 국정과제 목표는 2025년까지 1만 호. 그러니까 예. 전체 축산농가를 한 10만 호로 보고 한 12만 호에서 10만 호로 보고 그 중에 한 10% 정도를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물 자체도 예. 그 안에서 이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년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1,800농가가 현재 지정을 받고요. 2022년까지 5,000호, 아까 말씀드린 2025년까지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별 지장 없이 잘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개선에 이제 같이 참여하겠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또 축산 농장이 되면 사실 농가도 그게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가도 필요하고 예. 지역 주민들도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요즘 또 동물도 환경권이 뭐
논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동물 복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물 복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뭐 지원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 깨끗한 축산농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일종의 이제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것들을 일반 축산농가에 보여줘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캠페인 비슷한 아하. 그런 국정과제가 돼가지고요. 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정부에서 이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갖고 뭐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이 될 때 사업 우선 그 대상권을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컨설팅이라든지 예. 뭐 그의 뭐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대한 농가들의 어떤 필요성도 좀 인식하게 네. 해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도 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2025년까지는 어차피 국정과제로 이게 네. 채택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직접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는 있네요. 예, 그래도. 예. 예.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축산 환경 개선을 정말 잘해서 예.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를 잘 우리가 좀 벤치마킹도 하고 널리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떤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책이라든지 기술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예. 언론에 홍보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경남 고성에 있는 뭐 Y라는 농장은요. 과거에는 그 한 2,000주 정도 아마 돼지를 사육했던 것 같은데 예. 한 200m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바로 이제 그 민가가 이제 한 200m 되는데 늘 그 아마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민원 제기될 만한. 예, 그거 뭐 돼지 20마리 키우면서 2,000마리 키우는데 200m면 바로 그럼 옆이니까요. 돼지 냄새 계속 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냄새 관리를 위해서 그 ICT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를 관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농장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네. 그거를 농가한테 직접 통보를 해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으니 이거를 빨리 이 감소시키기 위한 뭐 예를 들어 탈취 장치를 돌린다든지 뭐 바이오 필터를 가동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농축사 내에서 냄새가 줄어드니까 동물도 좋지 않습니까? 동물도 네, 사람이 냄새가 나서 못 살 지경이면 가축도 살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성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이런 농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 쪽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자원순환해서는 천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벼농사 짓는 농가하고 축산 농가가 서로 이제 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액비나 가축분 퇴비를 이제 벼농사 농가한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화학 비료를 좀 덜 넣고 이 가축분 퇴액비를 넣어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역 브랜드를 해갖고 그걸 이제 상품화해서 쌀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뭐 서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논산도 이제 논산의 그 계룡 축격 같은 데도 이제 그 원예작물에다가 액비를 사용해 갖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이제 활용도를 높이는 정말 좀 그러고 양쪽이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포천에서 축협에서도 이제 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액비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데다 사용을 해갖고 품질 생산성하고 품질을 높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그 성공 사례를 자꾸 이제 모아서 물론 뭐 보도된 곳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더 많은 농가들이 그거를 좀
알게 하고 그런데 좀 격려도 하고 표창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단체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막아지고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아하, 예. 사례집을 만들어서 책자로 유인물도 이제 배포를 하고 예.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다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예.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해서 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사례 공유야말로 정말 좋은 학습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말이죠. 예, 하여튼 예. 저도 그런 말씀 드리니까 일단 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예, 예. 자, 이제 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농업에서 사실 크죠. 축산환경관리원이 그래서 생겼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조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정부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돌아가냐고 물어보시면은 뭐 제가 잘 돌아간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근데 이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동력원이 필요한데 그 동력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력과 예산인데 저희가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전체 현재 인원이 정원이 30명입니다. 근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동료 직원이 28명이고요. 이걸 가을에 이제 2명을 채용하면은 30명이 되고 예산도 뭐 30억 원 내외에 근데 주로 인건비가 한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급하고 또 상당히 또 빨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할 일은 중요한 일을 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산과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이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말이죠. 앞으로 좀 원장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도 더 하시고 조직도 좀 확대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가축도 질병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축산 환경과 관련해서 이 방역 체계 이거하고도 같이 어떻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방역본부가 저희 사무실은 이제 유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본부하고 이제 축평원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데 일단 거리상으로도 가까이 가깝죠, 있고 그다음에 정례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유기적으로 그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협업 체제 자체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상시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질병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환경 따로 질병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우리가 그 축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늘 유기적으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자라는 것이 뭐 방역본부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또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 신설 조직인 축산환경관리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신 이래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거고 보람은 어떤 겁니까? 조직이 설립된 지 5년뿐이 안 되니까 신설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력과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기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하고 확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당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뭐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보람은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장으로 오기 전에 농진청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농진청에서 근무할 때 이제 본청의 연구정책국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속기관에서 이제 국립식량과학원장도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분야죠. 사실 제가 있었던 분야는 제가 또 전공이 이 축산이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축산업에 대한 내부의 비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산업이 성장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우리 비록 이제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이 관련 종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니까 그것들은 되게 좀 보람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현장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 축산업을 하는 분들, 네네. 그분들이 축산환경관리원에 그 건의를 하든가 기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정부와 그다음에 현장과의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현장에 잘 이해가 좀 부족해서 너무 빠르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뭘 하고 그럴 때 현장의 일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이 좀 현장은 그런 것들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현장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사실 살아있는 행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 축산환경관리원장으로 최우선 순위의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또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우선은 민원을 빨리빨리 이제 줄이는 거죠. 악취 민원이 국내 그 정부 민원의 최고로 많다니까 그것들을 빨리 줄이고 그걸 하여튼 줄이는 게 문제고 그 악취 민원의 이제 뭐 원인이 가축분뇨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축산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을 하는데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축산업 하시는 분도 만나야 되고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예. 민원인들은 만나본 적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만났죠. 예. 주로 어떻게 그분들은 말씀하십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 기업화가 된 축산 하시는 분들은 뭐 자본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은 현재의 어떤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의 수준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되신 그런 농가들은 그거를 그때그때 그렇게 만족할 만큼 접근을 못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가 느끼기에도 어떤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걸 정부라든지 정부 내 환경부라든지 농식품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해석도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뭐 소속 부처에 뭐 장차관님한테 잘 설명해서 저 신설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이제 연관 부처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자체 협력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자체 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자체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축산과제 하려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역 악취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돼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축산 담당하는 분들도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자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 2년 내지 3년 되면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바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시고 또 아시겠지만 축산 현장이라는 데가 가보면은 냄새나고 또 이 동물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안 그러고 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출입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농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이 열악하니까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힘든 업무에 하나인데. 힘들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한 1, 2년 지나면서 뭐 유대 관계도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 개선하면 또 바뀌고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개선할 사항 중에 하나겠죠. 축산 환경 개선의 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생긴 겁니까? 예, 역시 또 하는 일은 어떤 거고? 예, 역시 이것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하는 것 같이 일종 캠페인이죠. 캠페인을 통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뭐 의식 개선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농장 단위로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참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농장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저희도 나갑니다. 저희도 나가고 저희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나가고 또 농협도 지금 같이, 같이. 예, 그래서 그 일종의 캠페인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서 홍보 또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면서 농가들 스스로가 의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 행사에는 꼭 나가 보는데 나가 보니까 과거에 그 축산 농가하고 이 대화했던 대화의 수준이나 내용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가 좀 바꿔야겠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다. 잘못하면 우리 축산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스스로도 이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당장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못 하시니까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여튼 그 축산환경 개선의 날 그 캠페인도 소정의 하여튼 목표는 달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이야 뭐 냄새 난다 또 환경 문제 자꾸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축산 농가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해를 하고 같이 풀어가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축산 냄새가 뭐 좀 미화도 됐었지만 고향의 향수라든지 고향 냄새 난다고. 고향 향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정말 그 냄새가 구수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는 사실은 가축들하고 사람하고 한 집에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외양간도 있었고 닭도 그 안에서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생활 환경도 바뀌고 그다음에 세대가 바뀌니까 더운 것 같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저희나 아니면 저 사회자님은 더 저희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그때는 다 시골 출신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은 생활 그 교육 환경도 그렇고 생활 환경이 다 도시화돼 있고 농촌에 가도 거의 이제 이 양식으로 많이 이제 깨끗하죠. 뭐 대부분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제 접하지 않았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용납되던 그 냄새가 그리고 향수로 느꼈던 냄새가 지금은 이제는 불쾌한 그런 거로 되니까 사실은 뭐 이해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 같이 계속 몇십 년 축산업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뭐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하면서 또 이제 달라지죠. 이게 낯선 냄새를 맡다 보니까 이거 불쾌하다.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민원이 되고 또 그 지역 내에 갈등의 소재가 되고 또 그 원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당히 그 산업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이해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세대 간에도 다르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대도시를 보면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가 그냥 거의 일상화돼 있다시피 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축산 분뇨 이런 냄새 맡으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 냄새 맡고 참 구수하다고 얘기하면 이제 꼰대가 바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맡아본 적도 없는 냄새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바뀐 거, 의식이 바뀐 거를 고려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빨리 고치려니까 좀 강하게 규제를 한다든가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주면서 천천히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저희도 이게 제도의 문제냐 인식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도는 이제 행정을 하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제도를 통해서 빨리 이거를 이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제 생산 농가는 과거에 그냥 뭐 이렇게 안 해도 다 살아왔는데 해왔는데 왜 지금 와갖고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두 측면의 그 얘기도 다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이해를 시켜야겠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그 이해는 이제는 좀 뭔가 이 감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이 자기 산업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 국가적인 그런 차원, 그다음에 국민적 차원
또 지역적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면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세울 건 앞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축산 농가도 보면은 좀 대형화돼 있는 곳이 있고, 네네. 뭐 그야말로 소 몇 마리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차별화해서 예.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비 부숙도 같은 경우도 예. 소를 들면 최소한 뭐 12 미만 되는 데는 그 의무 검사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1,5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이제 뭐 의무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농가 그다음에 자본력이 있는 농가하고 예. 그다음에 소규모의 영세한 농가하고는 달리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하도록 농식품부에서 방안도 마련했고요. 그것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이제 서울 살고 있지만은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농가를 방문해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느낄 때가 뭐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바로 전문적으로 이제 축산 환경을 관리하는 조직까지 생겼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의식, 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갈등을 줄이면서 잘 풀 수 있을까 말씀합니다. 뭐 모두의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현황 말씀도 드렸는데 이 짧은 기간에 사실은 이 축산업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죠. 뭐 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0%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육류 소비도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급속 성장 속에서 이제 늘 보면은 이제 일종의 부작용 같은 부작용이죠. 부작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생된 게 그 생산 단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냄새와 이제 가축 분뇨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도 뭐 저희들이 많이 가서 기술도 배워왔고 또 우리 여건에 맞도록 기술적인 또 해결 방안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의식을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인식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그것들은 아마 이게 뭐 교육이나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뭐 인식을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확 바꿀 수는 없으니 일반 국민들께서는 기다려 주시면은 농가도 좀 노력을 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지자체 노력하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대가 바뀌어갖고 과거에는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다 받아줬던 것들을 못 받아주는 시대이니 농가가 어렵더라도 이제는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적 아까 견해와 또 기술 지식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과 그 행정의 어떤 이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담 조직으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노력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 또 축산농가 느끼는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각종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축산농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원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서로 도와야 되고 어떤 건 서로 양보를 또 해야 풀릴 수 있겠죠. 자, 모든 조직이 초기에 했던 기반을 잘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원장님이 잘 이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가 좀 잘 국민 전체가 만족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기 반찬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또 달걀과 우유는 장바구니에서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친숙한 국민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맛있고 건강한 축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에 보다 노력한다면 한국의 축산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